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여성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5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한 돌싱녀예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시월드 탈출기와 그 끝에 찾아온 속 시원한 사이다 복수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가족은 힘이 되어야지 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전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그 남자 뒤에 숨은 괴물 같은 시어머니와 시월드가 제 인생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선을 넘지 않고 제대로 했다면 이혼까지 갔을까 싶네요. 이 이야기는 제가 친정의 도움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한 그날, 시어머니가 안방에 짐을 풀고 있었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후 단 10분 만에 벌어진 역대급 반전. 끝까지 들으시면 누가 진짜 집주인인지, 그리고 누가 집 밖으로 튕겨나갔는지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맛을 제대로 느끼실 거예요. 중간에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했던 시기는 정확히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였어요. 남편과 저는 직장 동기로 만나 3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연애 때는 배려도 깊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 연애랑 결혼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연애랑 결혼은 차이점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그렇게나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편감을 제대로 고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겪지 않게 정말 신중히 고르고 골라서 좋은 사람에게 시집가야지 라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신중히 고른다고 골랐는데 역시나 꽝이더라고요. 결혼이란 건 마치 또 다른 세계에 입문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살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매너 좋고 착한 남편이 좋았지만 가장 우수하게 여긴 건 화목한 가족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가족들과 단합이 되게 잘 됐어요. 왜 사람을 볼 때 그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특히 가족 분위기도 무시 못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가족끼리 사이가 참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집은 보수적이라 남편 집과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특히 남편과 시모의 관계는 마치 친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았고 별다른 걱정 없이 나도 저렇게 시댁 식구들과 잘 어우러지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받아들였어요. 결혼 전만 해도 시부모님 모두 제게 너무도 잘해주셨습니다. 시모는 저를 거의 딸처럼 여기며 이것저것 잘도 챙겨줬어요. 남편이 외동이거든요. 남편이 가정적이기는 하지만 시모는 딸이 있었으면 했대요. 그래서 며느리 생기면 딸처럼 여기고 살 거라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저한테도 편하게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막 그랬고요. 결혼 전부터 살갑게 대해주시고 잘해주시니까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갈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죠. 이 세상에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데 말이죠. 문제의 시작은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낸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시댁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어요. 신혼집을 구할 때 남편과 제가 모아놓은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다 대출받지 말고 나머지는 이걸로 보태라며 통장을 건네주셨어요. 신혼집의 절반 이상은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돈이었고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마련했습니다. 시댁은 형편이 어렵다며 1원 한 장 도와주지 않았고요. 신혼집은 저희 친정집과 가까운 곳에 마련하고 싶었는데 직장 문제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친정집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신혼집을 얻었는데 시댁도 회사 쪽과 가까워서 공교롭게 시댁과 자주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시모의 엄청난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유, 이게 뭐야? 이걸 지금 정리라고 한 거야? 우리 아들 옷은 이렇게 개면 안 돼. 거리가 가까우니까 시모는 거의 제 집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하고 며느리 둘 다 일하느라 바쁘니까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반찬 좀 채워주겠다고 하시길래 저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살림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제 살림을 평가하면서 간섭하며 스트레스만 무진장 주더라고요. 남편보다 먼저 밥 먹는 아내가 어디 있냐면서 핀잔을 주고 집안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면서 친정에서 뭘 배운 거냐. 이래가지고 나중에 애는 잘 키울 수 있겠냐.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괴롭히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마련한 신혼집인데 시모는 자꾸만 저를 얹혀 사는 며느리 취급했다는 겁니다. 너무도 기막히지 않나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얹혀 사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인데 말이죠. 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편도 같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마다 저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분명 남편도 같이 들었는데 단 한 번도 시모의 말에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는 본인 엄마가 시집살이 시킬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렇다면 자신이 가운데서 딱 막아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제 편만 안 들어주고 남의 편만 들어주는 말 그대로 남편이 됐더라고요. 시모는 맨날 참견하면서 잔소리하고 남편은 그냥 방관하고 행복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은 오지랖 넓은 시모와 관심 없는 남편으로 인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로 시모와의 갈등은 기본이고 남편과 참 많이 싸웠어요. 시모가 하도 잔소리하고 괴롭히니까 참지 않고 시모에게 하고 싶은 말도 다 해댔습니다. 남편 혼자만 돈 버는 거 아니고 나도 같이 버는데 왜 나만 남편을 내조하고 배려하면서 희생해야 하냐. 더군다나 이 집은 우리 친정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장만한 집이다. 언제는 딸처럼 여기고 아껴주겠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했더니 시모가 그러더군요. 저더러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라고요. 말대꾸는 기본이고 나중에 늙어서 힘없으면 학대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무시하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더 하겠냐고 했고 딸처럼 생각하니까 잔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하면 잔소리 같은 걸 안 할 텐데 얼마나 못하면 그러냐면서 이렇게 잔소리하고 가르쳐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자기 행동을 옳은 행동이라고 포장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제게 하는 말은 다 옳은 소리이고 제가 하는 말은 다 쓸데없는 말대꾸로 여겼어요.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열린 척하더니 엄청난 꼰대였어요. 이럴 때마다 남편은 그냥 방관하고 모른 척했습니다. 여러 번 도와달라고 했지만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시모한테 아내 좀 잘 챙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시모는 쓸데없이 바쁜 애 붙잡고 하소연이라도 했냐고, 왜 괜한 짓을 해서 우리 애 피곤하게 하냐고, 오히려 저를 더 나무랐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고 남편에게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마침 애도 없겠다. 그냥 도장 찍고 헤어지면 되니까 간단하지 않겠냐고 했죠.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할 줄 몰랐나 봐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제게 왜 그러냐고, 엄마가 그 정도로 힘들게 했냐,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시지 못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이혼하자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저랑 정말 이혼하기 싫었는지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모한테 그만 좀 잔소리하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시모가 보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런 행동이 얼마나 갈까 지켜보자는 마음이 반이었고, 나머지는 그래도 정신 못 차릴 테니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가 편들어주는 걸 즐기면서 계속해서 이혼을 생각했죠. 그러던 중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임신이요? 네, 임신입니다. 축하드려요. 임신이라는 말에 기쁜 마음을 갖기는커녕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한동안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메스꺼리는 게 이상했거든요. 주변에서 혹시 임신 아니냐고 하길래 에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넘겼는데 생각해보니 생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2줄이 딱 떴습니다. 심장이 철렁해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가서 검사해봤더니 임신이 맞다고 했어요. 남들은 임신 소식에 펄쩍 뛰면서 기뻐하던데 저는 차마 그럴 수 없더라고요. 이혼을 생각하는 마당에 갑자기 찾아온 생명이라 당황스러웠고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렵게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은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제게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제 심정이 어떤지 털어놨어요. 임신이라니 실감도 잘 안 나지만 무엇보다 이혼을 생각하던 중이어서 당혹스럽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집 아이도 이뻐 죽으려고 하는데 본인 자식은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그러니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본인이 한 잘못을 한 번만 용서하고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성하고 그 다음부터 행동이 바뀌지 않았느냐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 모르겠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많이 변한 건 사실이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그럴 때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시모가 그럴 때마다 도와주고 싶었는데 본인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뭐든 처음에는 서툴고 못하기 마련 아니겠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고 깨우쳤으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하길래 딱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혼하자고 말하고 나서와 임신한 소식을 전하고 나서 남편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니까 시모와의 마찰이 확 줄었어요. 시모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우리 가정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시모 역시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며 저한테 잘해주셨습니다. 다시 전처럼 좋은 시어머니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슬쩍 이혼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는지 결혼은 두 가정이 만나 맞춰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면서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 다 풀어버리고 앞으로 좋게 잘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사건이 잘 해결되고 쌓인 감정들이 다 풀리면서 저는 다시금 남편과 잘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친정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인 40평대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신혼집 마련하라고 돈까지 보태주셨는데 출산 선물이라면서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너무 많은 걸 받은 것 같아서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시모랑 가까이 살아서 받은 스트레스를 알게 된 부모님은 출산 선물 겸 시모랑 좀 떨어진 곳으로 집을 얻어주셨습니다. 이제 아이 크면 더 넓은 곳에서 키워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딸이 손자 키우는데 쪼들리지 않게 하려고 결혼 후에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괜히 부모님께 짐이 되는 것 같고 두 분의 노후 자금을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갉아먹는 건 아닌가 걱정스러웠어요. 부모님은 자식으로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다. 남도 아니고 부모가 도와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받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의 사정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저희 아빠가 따로 사업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잘 되는 편이라 엄청나게 잘 나가는 건 아니어도 그럭저럭 여유로웠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해줄 능력이 되니까 해주는 거라면서 괴념치 말고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고 하셨고 남편은 이 소식에 저보다 더 좋아하면서 새집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어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시모 역시 남편처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아이 보러 집에 찾아와서는 정작 애는 안 보고 이사갈 집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남편이랑 모시고 갔더니 여기저기 집안을 한참 동안 둘러보며 구경하셨죠. 그러면서 안방을 눈여겨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집이 좋기는 좋네. 실제 평소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깔끔하니 참 좋다. 그런데 이 안방은 너희들이 쓰기에 조금 크지 않니? 안에 화장실도 딸려있고 옷방도 작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지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애 봐주고 그럴까? 그럼 너희들 편하고 좋지 뭐. 하도 새집 구경시켜달라고 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나 싶었는데 안방을 두고 눈독 들이는 시모의 눈빛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모와의 사이가 다시 좋아졌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집에서 같이 살 정도로 편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 아무리 시모랑 사이가 괜찮다고 해도 한 집에서 같이 지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며느리는 없습니다. 가뜩이나 애도 봐야 하고 정신없는데 시모까지 있으면 살림에 육아에 저만 온갖 신경 쓰면서 발 동동 구르다가 지쳐 나가 떨어질 건 안 봐도 뻔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옆구리를 죽어라 찔렀습니다. 혹시라도 눈독 들이면서 발 하나 걸치지 않게 단돌이 잘하라는 식의 눈치를 막 줬어요. 그렇게 남편은 제 뜻대로 움직여줬고 저 대신 시모를 막아줬습니다.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며 슬쩍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셨지만 돌봄 아주머니도 있고 도와줄 분들 많아서 괜찮다며 다 차단했어요. 결혼 전에도 느꼈지만 결혼하고 나서 더 느낀 게 있어요. 시모와 며느리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좋다는 것을요. 시모가 안방을 눈독 들였지만 저랑 남편이 잘 대처했고 또 곧 이사하면 시댁과 거리가 확실히 멀어지니까 앞으로는 더 편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글쎄 새 집으로 이사가는 날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사하기 전날 저는 미리 들여놓은 짐도 있고 빨리 전날 1차적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새 집으로 향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새 집으로 들어가는데 신발장에 낯익은 신발이 한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에 웬 신발이지? 영문을 몰라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방문이 열려 있고 그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안방에서 분주하게 뭘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에 저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진짜 도둑이라도 든 것 같아서 긴장되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집인데 이런데 도둑이 들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손에 땀을 쥐고 조심스레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누구냐고 소리쳤어요. 그렇게 안방에 있는 누군가와 눈이 딱 마주쳤고 생각지도 못한 인물에 놀란 것도 잠시 이내 긴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 안방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모였어요. 도둑이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했지만 그 시모가 여기는 왜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제야 안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이사 전날이라 짐이고 뭐고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1차적으로 제가 먼저 정리하려고 가져온 짐만 조금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은 달랐어요. 이미 짐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시모의 짐으로 말이죠.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시모는 저 몰래 자신의 짐을 채우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여긴 어떻게 들어왔냐부터 시작해서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남편한테 다 이야기했다면서 못 들었냐고 하더니 이 방은 자신이 사용한 방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바빠서 깜빡하고 이야기를 못했나 보네. 나 여기서 같이 지내려고 어떤 방에서 지낼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이 방이 제일 괜찮더라고.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안방 써야 하지 않겠어? 우리 부부가 사용할 안방에서 몰래 짐을 풀고 정리하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시모의 입에서는 더 경악할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인데 저한테 허락도 안 구하고 같이 살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남편이랑 언제 이야기된 거냐, 나는 못 들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둘이서 정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시모는 바쁘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결국 이렇게 알게 됐으니 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같이 살기 싫어서 그러는 거냐고, 본인은 저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싫은 티 내니까 서운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뭘 도와주려고 이러는 거냐고 하니까 손주를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기가 차더라고요. 시모란 사람은 결코 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못 됩니다. 아이 낳기 전부터 본인은 다 늙어서 손주 뒤치다꺼리 하기 싫다고, 혹여나 본인한테 아이 맡길 생각이라면 애초에 마음 접으라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애를 봐준다고요? 그것도 미리 저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한테 통보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모한테 아이 맡길 생각이 없어서 육아휴직도 냈고 나중에 베이비시터도 고용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버젓이 안방을 떡 차지하고 앉아서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시모한테 너무 황당하다고 제 입장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혹시 안방을 못 쓰게 돼서 이러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너 혹시 나한테 안방 빼앗겨서 그러냐? 세상에나 어쩜 그리 속이 좁아? 네 애 봐주려고 이러는 건데 안방을 못 내어줘? 너 그렇게 야박하게 사는 거 아니다. 당연히 시어머니 내가 안방 써야지 누가 써? 너희 둘은 젊으니까 다른 방 사용해도 되겠구만. 시모는 저를 한순간에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방 빼앗긴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같이 살겠다는 게 어이없어서 그러는 건데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한 명이지만 우리는 부부 둘이잖아요. 둘이 좁은 방에서 지내는 것보다 당연히 더 넓은 안방에서 지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안방 사용하셔라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혼자 떡하니 안방 찜해놓고 사용하려는 심보가 어디 있냐고요. 먼저 손주 봐달라고 도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걸로 생색까지 내면서 이 정도면 당연히 안방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당당히 나왔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시어머니들은 이렇게 안 해요. 자식과 며느리가 먼저 안방 쓰라고 해도 됐다고 사양하십니다. 왜? 혼자 지낼 건데 굳이 넓은 안방을 뭐하러 차지하나 싶으니까요. 제가 아는 시모는 손주 봐주려고 같이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속셈이 있는 듯 보였죠. 그리고 저는 그걸 알아차렸어요.
시모의 시커먼 속내를 말이죠. 시모는 저희가 좋은 아파트로 집을 옮기니까 그곳에서 같이 지내고 싶었던 겁니다. 본인이 사는 집보다 훨씬 좋고 고급스러우니까요. 시모는 높이 세워져 있는 신축 아파트를 보며 나는 언제 저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나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신축 아파트로 집을 옮기니까 옳다구나 냉큼 짐을 챙겨서 같이 살려고 한 거였죠. 저는 시모의 짐을 다시 챙기며 정해진 거 없고 남편이랑 다시 이야기할 테니 도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본인이랑 같이 지내기 싫어서 이러는 거냐며 노발대발했고 저는 시모의 도움 없어도 애는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말만 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모 일로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좋게 이야기 안 나갔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겨우 재우고 남편한테 오늘 시모와 있었던 일을 선두로 이야기하며 막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내비치며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그 뒤에 어이없는 말들로 또 한 번 저를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글쎄, 미리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엄마가 애 봐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꼭 안방에서 지낼 필요도 없지 않냐고 했어요. 미리 이야기 못한 건 미안해. 아니, 나는 나중에 이야기해도 당신이 그렇구나 하고 좋게 이해해 줄 줄 알았지. 솔직히 엄마가 그냥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애 봐줄 겸 집안 살림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엄마가 안방 사용하시면 좀 어때? 나이도 있고 집안 어른이신데 당연히 좋은 방에서 지내게 해드려야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너는 네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는구나. 남편의 어이없는 답변에 저는 제대로 열받았고 조목조목 잘못을 짚어주면서 제대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날 진짜 오랜만에 남편과 싸우게 됐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서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미리 말 안 한 게 큰 실수다. 너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같이 사는 집인데 왜 이런 걸 마음대로 결정하냐. 나한테 말하지 않고 네 멋대로 하는 건 날 무시하는 행동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시모가 퍽이나 애 돌보고 살림살이 챙겨주겠다면서 그렇게 네 엄마를 모르냐고 했죠. 나는 절대로 시모와 같이 살 생각 없고 시모 없어도 충분히 아이 돌보고 살림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나한테 말도 없이 네 마음대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를 날렸어요. 그 아파트는 우리 친정부모님이 나 편하게 살라고 큰 마음 먹고 사주신 집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따지니까 남편은 뭐라고 답변하지 못한 채 서운한 표정만 드러냈어요. 솔직히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맞는 말이니까 남편으로서는 뭐라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랑 같이 안 산다고 하니까 저한테 서운해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없는 인간이죠? 좋게 같이 살면 안 되냐. 미리 양해 구하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제가 이날 미리 짐 옮기겠다고 이사갈 집에 가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어요. 이 사태를 모르고 다음날 이삿짐 풀면서 황당해했을 겁니다. 이 일로 제대로 화가 난 저는 남편한테 크게 화를 내고 집안 분위기를 얼음장으로 만들었어요. 웃긴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저 서운해 하더라고요. 본인 엄마의 소원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보는 건데 오죽하면 그러시겠냐고 그냥 소원풀이 해준다는 생각으로 얼마 동안이라도 같이 지내면 안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본인 엄마 한풀이 할 동안 그걸 다 받아주고 희생해야 하는 건 난데 제가 그걸 왜 해야 하냐고요. 애 보랴 살림하랴 가뜩이나 정신없을 정도로 바쁠 텐데 왜 시모의 수발까지 들어야 하냐고 했습니다. 말로는 제 엄마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도와주실 거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리 없다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솔직히 너도 네 엄마가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냐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찔리는 게 있는지 선뜻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시모는 절대로 도와주실 분이 아니니까 네가 대신 도와줄 거 아니면 나를 더 힘들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다가는 시모 집으로 쫓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서운해서 투덜거리거나 말거나 싹 무시했어요. 그러나 또 한 번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예정대로 이삿짐을 챙겨 이사 갈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새집 시모가 버젓이 서서 우리를 맞이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서둘러 안방으로 향했더니 시모의 물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시모한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어제 분명 짐 챙겨서 문 앞에 뒀는데 언제 또 와서 짐을 푼 거냐고, 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이러시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보로 나왔어요. 본인은 이 집에서 같이 지낼 거고 죽어도 안방을 사용해야겠으니 그렇게 알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까딱하면 안방에 들어눕고 배째라면서 난리라도 피울 기세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 시모를 보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남편이 짜증났습니다. 진짜 시모가 미쳤나? 왜 저러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와중에 이삿짐 직원들은 짐을 어디에 정리하냐고 재촉해대서 하는 수 없이 우선 다른 곳에 짐을 정리하게끔 했어요. 대충 짐을 풀고 냉장고에 친정엄마가 보내준 반찬을 집어넣고 있는데 시모가 와서 반찬통 뚜껑을 열어 살펴보고 맛보더니 다시 한번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반찬이 이게 뭐야?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네. 보낼 거면 고기 반찬 같은 것도 좀 보내주지. 우리 아들은 고기 좋아하는데.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고기 반찬 좀 해서 보내라고 해. 그래, 불고기 보내주시면 되겠네. 저번에 먹어보니까 불고기 먹을만 하더라. 시모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우리 먹으라고 반찬 한 번을 안 해준 사람이 어디서 우리 엄마 반찬을 가지고 뭐라고 하나 확 열이 오르더라고요. 집 얻는데 이런 한 장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우리 부모님 덕을 톡톡히 보려는 게 우스웠습니다. 본인이 직접 장 봐서 불고기를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서 해오라 말라 한 건지. 본인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본인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간적으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시모한테 나가라고 해도 순순히 나갈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훤히 보였어요. 저는 독박 육아와 살림에 지쳐서 살이 쪽 빠져 있고 시모 수발까지 들면서 살겠죠. 시모와 남편은 그런 제게 고마움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느끼지 않을 거고요. 그게 딱 보이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남편 없으면 죽을 정도로 대단한 사랑도 아니고 차라리 없는 게 더 속 편할 것 같았어요. 무개념에 뻔뻔하게만 한 시모가 너무도 지긋지긋해서 이깟 결혼 생활 그냥 끝내버려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누가 이 집 주인인지 어디 한번 보여주자 싶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시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방을 어슬렁거리며 언제 밥 줄 거냐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저는 밤새 우는 아이 달래고 수유하면서 밤을 자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시모는 그렇게 피곤한 며느리한테 아침밥을 차리라고 했어요. 뭐 도와준다고요? 이게 퍽이나 도와주는 거겠네요. 속으로 5만 가지 욕이 튀어나왔지만 꾹 참고 밥 안 하고 지금 뭐 하냐는 말에 아주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차려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주방에서 한방 먹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 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뛰쳐나갔어요. 왜냐고요? 제가 차린 건 일반적인 밥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밥상 위에 얹은 건 음식이 아니라 이혼 서류와 퇴거 요청 서류였거든요. 다 됐다는 말에 시모와 막 잠이 깨서 부수수한 차림의 남편이 어슬렁거리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 접시에 놓여있는 서류를 보고 이게 뭐냐면서 들여다보더니 둘 다 안색이 파랗게 굳어서는 저를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얘, 차리라는 밥은 안 차리고 이게 뭐니? 여보, 이게 뭐야? 이거 아니지? 장난이지? 그렇지?
장난 아닌데? 세상에 어느 사람이 이혼 가지고 장난을 쳐? 나 진심이야. 더는 살기 싫으니까 우리 이혼해. 너랑 네 엄마 둘 다 아주 지긋지긋해. 이런 걸 못 봐주겠으니까 그만하자고. 아이,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엄마 때문에 그래? 그건 내가 당분간만 이해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해를 왜 해야 하냐고. 여긴 내 집이야. 집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지금? 나는 죽어도 이해 못하겠으니까 너 짐 챙겨서 네 엄마랑 나가.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멋대로 굴면 네 엄마 집으로 쫓아낼 거라고. 홧김에 그냥 내뱉은 말 아니야. 네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혼도 못하고 너를 붙들고 살겠니, 내가? 너 그 정도로 능력 있는 남편 아니잖아. 제 말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않냐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작 이혼했어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고 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되지도 않은 약속을 믿고 넘어간 게 잘못이라고 했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혼이 답이라고 했고 당장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디 감히 시어머니를 쫓아내려 하냐고 노발대발 화를 냈어요. 너 미쳤어? 어디 이딴 일로 이혼하자는 소리를 해? 나랑 같이 살기 싫다고 남편이랑 시어머니 쫓아내고자 이혼하겠다는 게 말이나 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너 이러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 손가락질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하고 어머님 아들이 받겠죠. 집주인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짐 싸들고 안방 차지한 게 누구인데요? 이 집 남편 명이 아니고 제 명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마련한 집인데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안방까지 차지하시는 거죠? 며느리라고 제가 어머니 거라도 되는 줄 아세요? 제 말에 시모는 분에 못 이겨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당장이라도 저를 잡아죽일 듯 노려보았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 차마 대꾸는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열만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 필요 없고 이혼할 거니까 당장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한번 그 잘난 무릎을 턱 꿇더니 제게 잘못했다고 이러지 말라고 매달렸어요. 그 꼴을 본 시모는 네가 뭘 잘못해서 무릎을 꿇냐고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남편의 등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엄마 때문에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왜 때리냐고 엄마도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그렇게 눈치를 줄 때는 두른 척도 안 하더니 눈앞에 이혼장 들이미니까 그제야 황급히 시모와 저 사이에 끼어들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게 너무 가증스러워서 다 집어치우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이혼하자고 했을 때 다시는 시모 일로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그 약속 지키기나 했냐고. 기회는 단 한 번뿐이고 그걸 걷어찬 건 내가 아니라 너니까 후회해도 이 집에서 나가서 후회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일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고 확고한 이혼 의사를 밝혔어요. 단호한 제 눈빛에 남편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란 걸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포기할 수는 없었는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어요. 하다 아이 핑계까지 대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는? 당신 우리 아들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아무리 나한테 실망했어도 아이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부모 이혼하고 따로따로 사는 거 보여주면 아이 정서에 안 좋아. 아이 마음에 상처를 줄 만큼 그렇게 이혼하고 싶어? 당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아주 애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빠 납셨네. 입에 침이나 바르고 애 걱정해. 그렇게 애 생각하는 양반이 그동안 똥기저귀 한 번을 안 갈아줬냐? 새벽에 애가 울어도 잠이나 잘 줄 알았지. 네가 애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마냥 아빠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아빠도 아빠 나름이지. 넌 너 같은 아빠 필요하겠니? 조도 안 가져. 어디다 대고 자식 위하는 척이야. 제 일침에 남편은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잘못했다고 이러지 말라고 싹싹 빌 뿐이었습니다. 시모는 그 꼴을 보고 한심하고 속상해서 혼자서 가슴을 퍽퍽 치며 분을 사겼어요.
그러고는 어디 한번 쫓아낼 테면 쫓아내보라고 본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무대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겠냐고 했고 남편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런 이유로 이혼하자는 게 말이나 되냐고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조금 귀찮기는 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끝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동안 남편과 시모가 제 명의인 집에서 무단으로 거주하며 법적으로 불법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시모가 제게 되지도 않는 시집살이로 정서적 폭력을 가한 것과 둘이 함께 합심하여 저를 괴롭혀서 생긴 감정적인 학대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동시에 걸었죠. 시모와 남편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이전부터 녹취해두었던 수많은 막말과 행패들이 담긴 파일을 들이미니까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손주 키워주니까 여긴 내 집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발언한 녹취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또 경험하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증거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절실하게 느꼈어요. 증거는 모을수록 있는 만큼 빡빡 긁어서 준비해야 뭐든 이기겠더라고요. 소송하면서 저만 증거를 제출했고 남편과 시모는 어떠한 것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야 그들이 제게 저지른 잘못만 있지 저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법정은 제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남편은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웃긴 건 그날 이후 소송에서 지고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게 분했는지 동네방네 며느리 때문에 집 잃었다고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쫓아내고 이혼까지 한 나쁜 며느리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보인가요? 시모가 그동안 하고 다닌 행실이 있는데 믿을 걸 믿어야죠. 분명 본인이 며느리한테 더하면 더했지 며느리가 먼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지인들이 제 편을 들자 시모는 못 참고 싸우고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뒷말이 점점 부풀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말았죠.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 받아주면 안 되냐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가증스럽게 계속해서 좋은 아빠 흉내내며 아이 보고 싶다고 오길래 한 달에 한 번 접견하는 날 정해줄 테니까 그때만 보라고 했어요. 친권이며 양육권이며 모두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게 모든 노선을 잘 정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평생 같이 살 사람은 전데 대체 시모 편을 왜 드냐고요?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남편은 줄 한 번 잘못 썼다가 집이고 자식이고 다 잃게 됐습니다. 시모도 좋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죠. 다시 시모가 살던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 집에서 살려고 집도 내놨는데 다시 바리바리 싼 짐을 들고 그 집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웃긴가요? 만약 시모가 정말 좋은 어른이었다면 그래서 제게 도와줄 테니 같이 지내면 안 되겠냐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시모가 아이 봐주고 살림 도와주면 줘야 좋으니까요. 하지만 시모는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거겠죠. 참 여러모로 많은 교훈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도 이혼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 없이 아이 키우는 게 힘들 거란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괜찮아요. 제 아이도 이런 제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크면 다 이해할 거예요. 제게 남은 시모의 마지막 기억은 아들과 자신을 이간질해서 집에도 못 오게 하더니 이렇게 쫓아내기까지 하냐 아주 독하고 못된 년이라고 욕하는 거였습니다. 뭐 시모는 분을 못 이겨 욕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마음껏 하게 내버려뒀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상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봤자 이긴 건 저니까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사람은 결국 그 가족에게 외면당한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 그 집에서 아이와 단둘이 정말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친정 부모님과 서로 의지하며 아이를 잘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슈월드 남편 고부 갈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당신이 참고 희생했다는 걸 저는 다 압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건 자신밖에 없어요. 언젠가 한 번쯤은 당신 인생을 위해 그만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허망하게 놓치지 마시고 부디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의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